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금일 201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분이 묘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미 시장은 종강을 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종목군들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정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정리를 잘 못하고 계신다고요? 정리할 게 어딨냐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년을 주식으로 먹고 살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같이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자, 요즘 술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술자리가 많으실 건데요. 앞서서 김선준 멘토도 조개구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모두 다 연말에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한 계좌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9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3%가 또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빠질 것 같다고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맞아떨어질까요? 자, 192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385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오늘 기관이 41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 참 웃긴다, 그죠? 항상 중순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종목군들을 올리는 반면에 말만 되면 또다시 왜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자, 회전율이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자, 기관 너무하네요. 자, 외국인 돈을 88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32만 9천 원으로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마이너스 1%대 나타내면서 17만 원이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자, 한국전력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8%가 빠지면서 42,7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포스코가 오르는데 27만 9,500원으로 오늘 500원 올랐어요. 500원 오르면서 0.1%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가 없죠.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0.1%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 증권사에서 삼성 SDS에 대한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움직이지 않네요. 자, SK텔레콤이 27만 1,000원으로 0.3%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항공주. 자, 아시아나항공이 7.9%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대한항공이 2.9%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콩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는 또 뭐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 인터넷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일단은 유가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마진 개선에 대한 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인데요. 자, 한국콜마와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자, LG생명과학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고, 자, 아모레퍼시픽 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자, 화장품주가 움직임이 지금 저가권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모습들이죠. 자, 그 모습이 뭐냐면 이런 실적적인 개선세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면세점에는 여전히 중국인들로 득실득실거립니다. 면세점에서 파는 주요 물품은 뭘까요? 바로 화장품과 담배겠죠. 자, 내년에 담배값은 면세점에서는 안 오른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가격도 면세점에서는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인들의 유입은 꾸준히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특징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쌍용양해부터 보겠습니다. 12,750원으로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쌍용양해 뭐하는 기업이에요? 바로 시멘트 회사죠. 자, 쌍용양해가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이 시멘트 업종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는 쌍용양해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시멘트 업종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시멘트 업종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효성 ITX 19,200원으로 오늘 13.2%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추천드렸죠. 자, 이 종목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어떤 뉴스가 있었죠? 바로 세계 가전 쇼가 곧 개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물인터넷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저 혹시 사물인터넷 관련주 보실 수 있나요? 자, 사물인터넷 관련주 어렵겠죠. 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541.13포인트 나타내면서요, 0.3%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억 원, 그리고 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1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별주 장세는 아직도 계속된다. 내년에도 계속된다. 아무거나 들고 있다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동서가 지금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0.4%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죠. 30만 9,600원 나타내면서 오늘도 4,600원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오늘 37,800원으로 오늘 다시 1,100원이 올랐네요.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3%대 19,850원으로 오늘 700원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인터플렉스 보시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오늘 16,850원으로 플러스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영화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293,215주가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플렉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삼성과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금은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삼성에 대한 비중은 많이 줄었다, 그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주가는 많이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애플의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괴리가 상당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또 한 개 같이 볼게요. 아이센스 보겠습니다. 자, 63,800원으로 오늘 5%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량은 38,350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센스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맞죠? 자,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혜주다. 당뇨병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명제가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간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당뇨병이 증가할 것이다는 고령화가 되는 인구에, 노인들의 인구에는 당뇨병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과학적인 문제가 또다시 한 번 더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기대감이 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연관이 되면 주가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1,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원 20전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 원화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금일 지금 192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마감 예상 밴드는요, 저는 1925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5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빠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네요. 소폭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김선윤 멘토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글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현 멘토고요. 네,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증시일입니다. 내일은 개장을 안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개장은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전 10시에 장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영 재미가 없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흐름, 시리자당의 정권 장악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합권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 나홀로 밀리는 모습, 미리 반영을 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랬죠. 유럽 증시가 악재가 있을 때마다 그날 바로 주가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좀 유럽 사람들이 둔한가 하루 이틀 뒤에 꼭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이나 아니면 미일이건가. 어쨌든 1월 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1월 달의 흐름, 그리스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약간 좀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과 더불어서 상담해드리고 이제 잘 체크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 움직임을 잘 맞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 마시고 시장 대응 좀 해보자.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연락하셔서 조금 많은 도움 같이 받아가시고 저희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포트가 있죠?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입니다. 셀트리온은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멘토니 묶어보겠습니다. 자, ENM이 급등을 했어요. 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자, AS를 제가 좀 해드리죠.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2.5% 셀트리온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약 4.7%가 수익률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플러스 2%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가 셀트리온입니다. 배당 언제 주냐면요. 4월경에 줍니다. 4월경에 주식 한 주당 0.05주면 5%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줄 수가 있냐? 현금 배당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 걱정이 없어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죠. 배당 받으실 거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램시마 이슈가 내년도에 크게 최소한 2건 이상이 터집니다. 유럽이 1월이나 2월 터지고요. 미국이 6월이나 8월 안에 터지고 그 중간중간에 세계 각국의 나라로 계약들이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시작되는 그림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네, 완전 바뀌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당금이 4월 달에 나오는데 받으시면 김선윤 멘토한테 고맙다고 전화 좀 하세요. 자, 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CJ ENM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CJ ENM인데 신용만 안 쓰시면 돼요. 신용만 안 쓰시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시면 이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신용만 안 쓰시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신용을 쓰시면 그 행복하게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디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하셨어요. 신용이 다시 한번 돌아왔죠? 보이시죠? 요게 검정색으로 변하면 뭐다? 키움증권에서 신용이 초과됐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다시 자기네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죠. 자, 신용이 줄었고, 자,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 한번 같이 볼게요. 네오위즈 인터넷인데 1050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만원대, 2만원, 뭐 5만원, 10만원 딱딱 끊어지는 가격 자체, 그리고 5천원도 마찬가지고 그 가격을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을 뜻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운드 피겨 가격권역에서 상단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저항권에 부딪히게 되면 오버히팅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저항선이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또 작용을 하는 거고, 내려올 때 만약에 데인다면 그 가격대는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역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영업적인 환경이지 나빠지는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좀 더 진중하게 지지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여전히 손절가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9,700원을 꼭 명심을 하시고, 대신에 현재 권역에서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대신에 이 고기도 우리가 대여이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를 올해 마지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크레딧 매도인데요. 살펴봐 드릴게요. 자,
크레드가 매수가가 54,000원이신 것 같았죠? 자, 크레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실적 개선 사항이 4분기 때도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렸던 것은 이 추세상의 하단 부분의 라인에 맞춰본다면 거의 지금 다 왔다. 네. 조금만 힘내시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실적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또 삼성 HDS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해도 6만 원 이상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기 포인트 전 저점 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가져가시고 만약에 그 위에 몰려 계신 분들도 저는 6만 원, 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시간만 조금 주세요.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반등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효성 ITX 매도해도 될까요입니다. 1915님인데요.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사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지금은 팔지 마세요. 저의 팬인 것 같습니다. 팔지 마시고 자, 요게 지금 세계 가전쇼가 곧 임박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뉴스, 오늘 뉴스가 뭐였나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였죠. 제가 일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11월달 작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2013년도를 보시면 11월달, 12월달에 올랐던 종목군이 뭐가 있을까? 그때도 지금이랑 시장상은 똑같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안에서 바로 두 가지 섹터가 올랐는데 하나는 전자결제, 하나는 바로 이 사물인터넷 관련이었어요. 자,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달에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모습이 좋고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 자체가 경험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복귀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성 ITX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저항권의 움직임을 보였던 가격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호재가 사물인터넷 관련으로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주가가 끝날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저항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결국엔 돌파가 될 건데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너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익 실현을 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티셔야 돼요. 자, 존버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버티셔야 되는 거고, 자, 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저는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월 달에도 호재가 또 있죠. 그런 호재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 ITX, 제가 볼 때는 사물인터넷 관련 안에서는 이 종목이 정말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사물인터넷 관련주 어설픈 건 들어가지 마세요. 대장주를 골라서 가세요. 저는 이 효성 ITX가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좋은 모습,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길게 보시면 자, 요 자리는 돌파가 됩니다. 요 자리는 돌파가 되는 자리, 22,000원짜리 돌파가 되는 자리고 제가 볼 때는요,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최소 3만원 갑니다. 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시간이 지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를 매수하셨습니다. 얼마에 보니까 9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이것도 또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잡히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들 자체에 대한 부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보자면 일단 차트상의 분위기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전 저점 포인트 정도짜리까지 좀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수급상의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수급 분위기는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외인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많이 꺾이지 않다. 오늘 잠정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잡히는 부분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최근에 수급 상황 양호했고 하나 문제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크게 다시 이슈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내년 2월은 또다시 어떻게 호텔 신라의 성수기로 다가올 수 있는 중국인 관광이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설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85,000원짜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백신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이상남 회원님 도와주시죠. 네. 예,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중앙백신,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자, 중앙백신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거를 매도해도 될까요? 잖아요. 매수인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왜 중앙백신이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자, 중앙백신은 뭡니까? 이름은 보셔도 알잖아요. 중앙백신. 자, 중앙이란 거는 브랜드 명일 거고 백신은 말 그대로 백신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백신을 하고 있느냐? 동물용 백신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종 백신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자, 동물용 백신 안에서도 14%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백신 관련주, 동물용 백신 관련주 자체가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언제였나요?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부분이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중앙백신은 11월 달에 제가 했던 종목이에요. 대한유팝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돼서 사는 거는 조금은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마다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부분이 바로 이 백신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란시장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왔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소폭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매집이 덜 됐던지 아니면 올릴 생각이 없던지 그 둘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얼마짜리까지 한번 보시냐면 자, 보시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하단 자리 14,000원까지는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추가 매수 의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보니까 4만 원이세요. 그래서 배당은 받으셨구나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 중이신 거죠. 네, 배당까지 포함한다면 수익 중이신 거예요. 자,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4월 달에 배당 받으실 겁니다. 자,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드릴 거예요. 왜냐? 비중은 30%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나와요. 왜? 헬스케어 쪽으로 자꾸 판매가 들어가서 매출이 잘 뜨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떠요. 근데 헬스케어 쪽에 어떻게 재고가 쌓이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근데 그 재고가 어떻게 되죠? 일본으로 들어가고 멕시코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내년 1월, 2월에 어디? 유럽으로 확 풀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6월이나 8월경에 미국 시작하면 그때 미국으로 확 풀리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 하고 미국에서 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냥 이미 유럽에서 시작해버리면 전 세계 다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호주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38,000원짜리지만 다시는 3만 원대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가 들어가게 되는, 승인이 나게 되는 1월이나 2월경에 이슈가 터져버리면 다시는 어떻게 앞에 3자 못 볼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냐? 13에 3자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다시는 만원짜리가 3자를 당분간 보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과감하게 매수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30%까지 얘기하는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NHN엔터나 셀트리온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스트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키스트 매수해도 될까요? 물으셨는데요. 이게 뭐 거의 뭐 지금 한 10월달, 9월달부터 계속적인 물음이 항상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자, 키스트. 제가 볼 때는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절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는 마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인 세력이 계속적으로 붙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올라가요. 신용도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차라리 쓰려면 미수를 쓰세요. 네. 자,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본인만이 그냥 반대 매매 나가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키스트 같은 경우 왜 저는 사도 좋다는 의견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시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바뀌는 상황이냐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 패션 산업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애니메이션 산업 같이 시너지 효과,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가수에 대한 부분만 국한이 되었다면 지금은 연예인들 한해서 또다시 한 번 더 그 계열사를 편입을 했는 상황이죠. 그게 SMCNC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런 연예인에 대해서 국한됐던 부분 자체가 브랜드 네임을 이용해서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키스트의 소속 연예인들이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상당한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키스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성장선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적합하게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 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시고 읽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한중 FTA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바로 이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밀리고 어제도 밀리고 그제도 밀리고 계속 밀립니다. 자,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유가가 좀 오른다 싶더니만은 다시 어제 꺾여버리고 그제도 꺾여버리니까 이노베이션이 그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자, 이제 판매자 입장보다는 구매자 입장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노베이션 이런 모습이고요. SOL 같은 거 같이 볼게요. SOL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G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바닥 포인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하락적 분위기를 탄다고는 아직은 판단하기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매수가가 11만 2천 원이세요. 네, 조금 높으신 건 사실이에요. 이때 사실 주가를 11만 2천 원이시면 요 포인트인데 매수를 원래 해서는 안 될 그런 시기였던 건 맞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닥 포인트가 좀 바뀌었잖아요. 바닥 포인트가 높아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조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여기 얼마입니까? 8만 원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일단 지금은 가져가세요. 바닥을 확인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시고 그 다음 조금 다시 어떻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신다면 연말까지 해서 다시 원유를 어떻게 60에서 80달러까지 내년 말까지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천천히 다시 한번 관련주들도 상승을 주지 않을까. 거의 바닥은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는 게 맞다. 팔아도 의미 없는 가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더 힘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CJ ENM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해결해 주시죠. 자,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60%를 지금 실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자, 저와 참 스타일이 비슷하십니다. 자, 갈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실는 게 맞죠. 그래야지만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1년을 돌이켜 보더라도 아, 내가 그 종목 때문에 대박이 나서 내 계좌가 이만큼 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자, 이분이 지금 단가가 조금 높으세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제 본전이 넘으셨잖아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위치에 사세요.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가가 얼마예요? 35,000원 밑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게 시세 차익이 벌써 6% 가까이 7% 가까이 나 있는 거고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수수료 빼고 본전이에요. 맞죠? 자, 그런 괴리가 조금 발생했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들고 가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단 권역에서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수급에 이걸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요 자리를 보시면 자, 요 자리에 지금 누군가 계속 팔아요. 맞죠? 여기 하단 권역에 내려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 권역 내려왔을 때 팔고 고가 권역에서 지금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권역에서 또다시 한번 매도가 들어오고 저가 권역 내려갈 때마다 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 이게. 고가 권역에서는 사는데 저가 권역에 팔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게 지금 포지션이 걸려 있다는 거죠. 왜? 바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CJ ENM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커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답안으로 낼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흐릴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갑니다. 저는 2015년에서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컨텐츠 산업이라고 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자, 상단에 5만 원까지 들고 가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좀 매수가를 살펴보니까 자, 52,500원이십니다. 뭐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흐름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 포인트 자체가요. 거의 바닥 포인트에 근접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밀려서 마이너스 1% 넘어가시니까 걱정이 조금 되셨는지 네, 연락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안 꺾였죠? 네, 아직 안 꺾인 자리예요. 네, 아직은 상승 분위기 남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약간 좀 꼬여있는 듯 그런 흐름이 좀 주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수급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성에 대해서 반도체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등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급등하고 있는 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4분기도 괜찮을 거고 내년도 업황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이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보다 20% 이상 성장한다고 하고요.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했잖아요. OCI 머티리얼즈도 잘 지켜보셔야죠. 그래서 주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고 전고점 다시 넘어갈 겁니다. 얼마를 목표가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전고점 55,000원 잡고 대응하셨다면 잘 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 좀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테크인 매수입니다. 이 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이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윈. 자, 이런 종목군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의 낙폭과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물리기 좋은 패턴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자고요. 자, 기아차는 예전에 잡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형주가 됐어요. 현대차도 2008년도에 잡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돼 있어요. 왜 그 대형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대형주로 만들었는 겁니다. 누구의 돈으로? 바로 우리의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게 대형주입니다. 그러면 그 대형주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회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패턴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가 권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가 권역을 한번 잡아보면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이 자리 어때요? 왠지 이 자리에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빠졌어요. 맞죠? 여기에서 그런 반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빠지죠.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나타났어요. 이탈에 대한 신호죠. 어때요? 반등을 하는데 밑에서 반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갭 하락입니다. 사실. 자, 봐요. 또 빠지잖아요. 그럼 지금 과매도 권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체크해야 되냐면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줄여야 돼요. 언제 어떤 거래량 정도까지? 이 정도의 거래량까지 크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에 대한 심리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고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포가 계속적인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하락도 감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각 자체가요. 크게 섰잖아요. 요 각이 이렇게 꺾이는 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조금 보셔야 되지. 지금은 접근하시면 더욱더 피 볼 수 있는 자리, 돈이 녹아내리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지 마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오늘 흐름 좋아요. 매수 일단 가는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가도 많이 내려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얘들도 같이 좋아지고 그리고 연말 택배 물량 많지요. 1월도 많습니다. 2월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기 시즌 맞아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란 말이죠. 자, 이미 3분기 실적의 대박을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642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가 1,000억 넘어갔어요. 영업이익이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장사를.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자면 이틀 동안 기관의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기관들이 다시 어떻게 잡아주고 있는 거의 2포인트 바닥 포인트를 판단하고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일단은 전고점 포인트까지 21만 원까지는 자리가 나오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만약에 이게 18만 원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자리. 일단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매수하시고 21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하신 다음에 도달할 때 그때 다시 연락을 하시면 상황을 봐드리고 그때 수급 상황과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이멘터님 도와주시죠. 예.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 자체는 이미 나왔어요. 단기적인 자원은 이미 나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제가 단기 고점을 분명히 명시했던 자리가 언제였죠?
바로 이 자리에서 타 방송에서 추천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6,200원 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1차적으로 단기 고점입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단타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거래량을 말리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을 말리면서 장기적으로 언제 자리까지 보낼 수 있느냐를 지금 체크하는 시기예요. 매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가 의미가 없어요. 지쳐서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묻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만 지금 가격대 사세요. 자, 저는 지금 상당히 진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묻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세요. 아니면 못 붙으세요. 최소 지금 사시면 1년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에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이번에 보내면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8,900원까지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보내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상단에 있는 11,6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시간은 대신 소요가 됩니다. 최소 1년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 기간 동안 버티더라도 내가 이 종목 한번 묻어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지금 사시는 게 맞아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십시오.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단기 시세는 나타났다, 그죠? 제가 잡아드렸죠. 그 자리는 이미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원양재원인데요. 매도 의견입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자, 6,000원대 매수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6,500원대.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반등을 줄 것이다. 이때는 일단 팔지 말자.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단기 급등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까? 8,000원짜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12월 26일 금요일 날 얼마가 고점이었냐면 8,050원까지 딱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떨어집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회사 대표들한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회사 대표한테 유상증자하면 좋은 거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가격이 문제인 거죠. 얼마? 2,200원에 한대요. 사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양자원은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11월 초부터 올랐을 때가 1,300원이었어요. 회사 대표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회사에 생각하는 이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를 따져봤을 때 거기다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따져보니까 2,200원 위로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회사 대표들의 입장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4,000원까지 갔을 때 그때 약간 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12월 17일부터 해서 많이 밀렸을 때 이때 거래량이 많이 조금씩 터지는 가운데서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이날 이때부터 해서 16일부터 해서 그 전까지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터졌었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아볼게요. 네. 거래량이 좀 나왔었다고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따져보자면 터졌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를 갔죠. 이미 끝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끝났던 상황이에요. 더 터졌는데 더 내려갑니다. 다 팔고 나가는 거죠. 네. 이거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2,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2,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절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50%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마이너스가 워낙에 크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단기 반등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소멸이 다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매도를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급등주 안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상담 주신 분 시청자님은요. 주식을 조금 당분간 쉬시는 건 어떨까? 파신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제대로 해보자 생각하실 때 그때 이제 가치주나 조금 괜찮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로템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자, 21,000원에 지금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21,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지금 시장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저항권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항은 여기 위에 있는데 하단에는 지금 지지는 없어요. 그런데 인위적인 지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누군가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기에서 반등 자체가 이 가격 권역에서 들어왔던 부분 자체는 바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느 정도 심산에 대한 매물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수익 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올해 마지막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1월 2일 날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가 또 최대한 열심히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멘토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